안녕하세요. 히어로아레나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어스리 열심히들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칼림도 대륙이라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대륙이 개척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크래프트3의 확장팩 프로즌스론의 아이스크라운 서버, 아시아 서버에 해당하겠는데요. 예, 저도 상당히 확장팩에는 관심이 많고 직접 플레이도 많이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히어로 아레나의 스태프들도 확장팩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모시는 분들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저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더 보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글쎄요, 저는 영웅을 논할 때 이순신 장군이나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같은 그런 사람들 영웅이지만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이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들도 만만치 않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새로운 곳을 개척하시는 선구자들을 모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From the top to the bottom, I'm the top I stop. At the core, I'm forgotten. In the middle of my thoughts, taking far from my safety. The picture's there, the memory won't escape me. Why should I care? From the top to the bottom, I'm the top I stop. At the core, I'm forgotten. In the middle of my thoughts, taking far from my safety. The picture's there, the memory won't escape me. Why should I care? There's a place so dark you can't see. 베스트 클래스 속에 베스트 애플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남궁인형이라고 합니다. 제 종족은 휴먼이고요. 제 플레이 스타일은 초반에 빠른 확장을 가져가고 자원력을 바탕으로 견제를 잘 막으면서 마지막에 한 방을 쏘았습니다. 저는 확장팩 아시아 서버에서 드레드로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호드클랜 소속이고 지종족은 언데드입니다. 확장팩에서 저의 스타일은 언데드가 오리지널보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수월해서 먹기 때문에 빠른 머리 동안 후반은 유량적인 스타일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텔레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은 생소하신 얼굴들이신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 한번 소개해 보시죠. 자신의 성명과 그리고 배틀넷 아이디 같은 것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클랜 소속의 베스트 애플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남궁 인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드클랜 소속이고 아이디는 드레드로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네, 성함은 이름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씨와 그리고 남궁인형 씨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확장팩이 아시아 서버 아이스 크라운 서버에서 아이디만 되면은 모르는 분이 없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열심히 갈고 닦고 계시는 미래의 영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확장팩인데 일단은 두 분 다 확장팩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베타가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남궁인형 씨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요. 예. 바로 그냥 너무 관심이 가서 넘겨가셨나요? 아니면 오리지널의 실증을 느끼셨는지?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항상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신 남궁인형 씨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상훈 씨는요? 저도 확장팩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바로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굉장히 꽤나 지금 확장팩 베타 서비스가 시작된 지도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확장팩 하신 지는 지금 기간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두 분 다? 그게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 얼추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 자체가 오리지널 때도 그랬습니다. 베타 서비스가 굉장히 흥성을 하면서 베타 기간 때부터 많이 워크래프트 3를 이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시던 분들이 워크래프트 정식판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영웅으로 부각이 되시고 또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접하면서 대회에서 좋은 성을 거두고 계신데 바로 두 분이 앞으로는 이제 확장팩이 주류로 자리 잡고 될 때는 그런 영웅이 되실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프로게이머들도 이제는 서서히 확장팩으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의 확장팩 플레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극강이다. 지존이다. 이런 식의 자평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남궁인형 씨부터. 그냥 리플레이 같은 거 공유가 안 되니까요. 예. 독창적인 스타일이 유출이 안 되고 그대로 잘 가져가고 계신다. 근데 또 휴먼이란 종족 특성상 또 별로 특이한 게 없잖아요. 확장팩에도 그렇습니까? 휴먼은 별로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휴먼은요.
그렇군요. 예, 확장팩의 휴먼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안 달라지는지 예, 좀 이따가 게임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상훈 씨는 언데드예요. 언데드가 오리지널 때는 이제 참 뭐 대회에서 언데드는 절대 우승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뭐 언데드 하는 게이머들이 약해서 그런 거지 언데드라는 종족은 사실은 암울한 게 아니다. 뭐 아물론 그다음에 비아물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확장팩에서 언데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훈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오리지널 하다가 예. 레벨 26까지 올렸었거든요. 오리지널 때도 언데드 주셨고요. 예. 예. 근데 거기 오리지널에서는 포기하고 확장팩으로 넘어갔는데 확장팩에서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오리지널보다는 많이. 오리지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접어두셨다가 확장팩에서 새로운 빛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오신 두 분이 아이스크라운 서버, 아시아 서버에서 레더 1위까지 경험하신 분들이고 상당히 자기 자신의 종족 언데드와 휴먼으로 확장팩에 뭐랄까요 지금 현재 주춧돌을 세우고 체제를 정립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여쭤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궁인영 씨부터요. 오리지널과 확장팩은 휴먼 플레이 가장 다른 점은 이거다는 걸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다른 점이요. 예. 패머를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확장팩에서는요. 예.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패치가요 네. 팸을 이렇게 못하게끔 이렇게 초반 자원이 그 나무가 많이 모자라고요. 예. 그리고 파워 빌딩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군요. 뭐, 확장팩을 아예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확장팩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골드의 숫자가 예, 좀 적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건물 같은 게 생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대신에 목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즉, 뭐, 테크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방금, 남궁영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하는 데 드는 자원이 어느 정도 목재를 채취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휴먼의 패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워빌딩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거의 확장팩에서는 대여섯 명 정도를 붙이면 오리지널에 2명 정도 붙인 효과가 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용 씨 맞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휴먼이 일단 오리지널에서 부자로 플레이하던 습관을 가지고는 확장팩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상훈 씨에게도 저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단 언데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에서 암울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 조합이라던가 병력 운영에 어느 정도 획일적인 면이 있었어요. 누가 하든 다 똑같고 단지 컨트롤의 차이가 그 승패를 가렸는데 확장팩의 언데드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가요? 그러니까 언데드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누구나 다 굴만 쓰거든요. 그렇죠. 네, 굴 안 쓰면 지니까요. 예. 확장팩 같은 경우는 언데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조합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핀드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핀드랑 새로 추가된 유닛들을 많이 조합해서 하고 또 어버미도 많이 쓰이고 오리지널보다. 정말 예. 확장팩을 모르시는 언데드 유저분들은 이걸 지금 말씀이 꿈같이 들릴 텐데 핀드와 어버미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유닛 조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장팩이라는 큰 게임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게임부터 먼저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 익힌 다음에 얘기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두 분이 경기하신 플레이를 제가 또 직접 관전하면서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굉장히 확장팩에서 이 두 분이 게임을 한다니까 배틀넷이 술렁거렸고 많은 분들이 게임을 관전하길 바라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 순간에 텔레비전으로 이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걸 확장팩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시고 상당히 행운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지켜보면 되겠네요.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경기가 시작됐고요. 이 지금 보시는 맵은 확장팩에서 새로 생긴 맵입니다. 바로 펄인드라는 맵인데요. 펄인드 하면은 뭐 디아블로에 나는 바바리안을 쓰는 기술이죠. 그리고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스톤 같은 기술인데 그것과 비슷하게 지형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5시 지형이 휴먼, 베스트 애플, 남궁영 씨 지형이고요. 여기가 7시 언데드, 이상호 씨의 드레드로드라는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예요. 예. 아이디만 봐도 시작할 때부터 딱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 선점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처음에 빌드를 보게 되면 오리지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시요. 알타를 땡겨주질 않아요.
예, 알타를 땡겨 지어봐야 별로 빨라지지도 않고 자원상의 손해가 심하다는 그런 판단인가요? 예, 나무 10이 아쉽거든요, 초반에요. 그렇군요. 야, 이러면 정말 오리지널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확장팩에서 처음에 상당히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시겠는데 여기서 또 언데드 다른 모습 나옵니다. 이 타이밍에 그레이브 야드가 올라가요. 이거는 역시 그렇죠. 크리트핀드의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초반부터 크리트핀드란 얘기는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에는 언데드의 메인이었던 구울이 이제는 그야말로 일꾼으로 전락한 겁니까? 근데 언데드 유저가 이제 두 파트로 갈리거든요. 예. 구호를 쓰는 유저도 있어요, 아직도. 그렇군요. 이상훈 씨 본인은 크리트핀드 체제를 더 선호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확장팩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니까 핀드 네. 체제로. 그리고 영웅은 데스나이트예요. 언데드의 크리트로드라는 새로운 힘영웅이 추가가 됐는데 역시 확장팩에도 선영웅 데스나이트로 가는 게 안정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구인영 씨는 글쎄요. 휴먼에도 블러드 메이지라는 새형이 생겼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또 아크 메이지 아까 살짝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블러드 메이지와 아크 메이지 차이라는. 일단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베타 초창기 블러드 메이지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 뭐 강력한 스킬 활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패치가 거듭이면서 많이 약해졌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블러드 메이지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아크 메이지보다 덜하던가요? 예, 블러드 메이지는요, 예. 특수하게 좀 화력 중심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냥 기존대로 오리지널 3영웅을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대언데드전에서는 그냥 아크 메이지 선정욱이 예. 낫다. 그리고 지금 휴먼이 확장 지역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멀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나 빠른 멀티 생각하는 거거든요. 풋맨 3기와 밀리샤 4기 그리고 워터리멘탈 2개 아크 메이지로 저 지역을 사냥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는 크립들은 오리지널에도 있는 크립입니다. 저희 스포츠드 베이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립들이죠. 상당히 잡기가 힘들다고 보이는데 잘 잡아내시네요. 예, 많이 좀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수혈이 그리고 지금 아이템 떨어진 것 중에 색다른 게 보시면 저기 붉은색으로 돌아가는 건 책입니다. 확장팩부터는 책을 인벤토리 넣었다가 클릭해서 읽을 필요 없이 우클릭을 한번 하면 바로 읽어지는 그런 아주 편한 장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훈 씨는 지금 멀리 돌아온 게 이 맵의 특성상 사냥할 만한 곳이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신 거죠? 예, 언데드는 처음에 사냥할 때가 저기밖에 없어요. 핀드 체제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풋맨보다는 갖춰진 타이밍이 느리고 풋맨 셋인 대비해서 핀드는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언데드가 힘을 쓰지는 못하는 타이밍이고요. 이 타이밍에 휴먼이 이 맵에서 저 지역에 확장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휴먼 위치는 파악했죠. 저거 나왔으니까. 주로 글쎄요. 오리지널보다는 타이밍이 많이 느려졌다 하더라도 휴먼은 확장팩에서 어느 정도 다른 종족에 비해서 빠른 멀티를 가져가는 편이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언데드의 그 확장팩 여기 나오고 있어요. 확장 견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전트 4기가 붙어서 파워빌딩 하는데 아직도 홀업이 저거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뭐 5분의 1도 안 돼 있는데 오리지널 같으면은 진작에 완성해서 남을 타이밍이거든요. 예, 제가 나무가 초반에 조금 모자라서 좀 늦게 시작한 점도 없지 않지만요. 그렇죠. 일단 뭐 사냥은 진작에 해냈는데 목재 쌓이는 거 기다리고 그리고 파워빌딩 자체가 워낙 느려지다 보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언데드가 그냥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들어온 건데 그게 칼 타이밍이 돼버리는 그만큼 휴먼의 허점이 많아졌다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리지널 때 휴먼의 초반 빠른 멀티로 재미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거 보면서 확장팩이 싫어지시겠어요. 물론 뭐 다른 전략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차차 배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핀드가 어느 정도 모인 타이밍에 이상훈 선수도 다음 사냥터를 향해 가고 계신데 이 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냥감이 많은 맵은 아니에요. 예. 확장팩에 상당히 사냥감 부자 맵이 많은 편인데 이 헐인드라는 맵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약한 사냥감 나서 거의 맵을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빌딩 속도가 나오죠. 5명이 방금 붙었는데 정말 안 올라갑니다. 그런 점이 참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헐인드 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지금 현재 확장팩에 국민 맵이 2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터틀락이라는 맵과 헐인드라는 맵인데 글쎄요. 지금 헐인드라는 맵은 저희가 보면서 익히면 되겠고 터틀락이라는 맵은 어떻습니까? 남궁인형 생각에는요. 터틀락은 맵이 작고요. 네. 이 사냥도
좀 빨리 끝나는 편이라서요. 이 지속적인 교전을 유도하는 맵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터틀라가 허린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국민 맵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최근에 있었던 3.13 패치 뭐 버그 패치, 버그 수정 패치를 했었는데 그때 허린드라는 맵이 1대1에서 빠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녹취할 당시에는 레더 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쓰이던 맵이라서 여기서 경기를 다녔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 확장팩에서 빠졌다는 점 그런 점은 상당히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반에 교전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휴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풋맨 활용이 많아요. 예. 이거는 초반에 상대가 지금 예, 말씀드린 도중에 새 영웅이죠. 크립트로드의 스킬이 나왔는데 임페일이라는 스킬입니다. 이상훈 씨 저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저 스킬은 어떤 스킬입니까? 임페일 같은 건 크립트로드가 예. 휴먼의 마킹에 마운틴 킹에 비교되는 영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몸빵 하면서 전체 띄워주니까 전체 스킬이 있으니까 몸빵하기 되게 좋은 영웅 같아요. 매칭 역할도 해주면서 전체 공격 스킬이 있다. 번용 스킬이 있다는 건데 나가는 형상은 마치 쇼크웨이브 같아요. 타우렌 칩턴에. 예. 근데 약간의 스턴 효과가 있는 것은 이거 역시 타우렌 칩턴 워스턴프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유용한 스킬 같은데 데미지는 어떻습니까? 저 스킬이요. 데미지는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50, 80, 110이거든요. 예. 스턴 시간이 있고 하늘에 뜨니까 되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휴먼이 풋맨 중심 운영이라서 잘 맞추면 상당히 유용하겠어요. 임페일이. 예. 그리고 역시나 오리지널에 익숙한 마운틴 킹이 등장했는데 어떻습니까? 저기 남궁현 선수 마운틴 킹 오리지널만큼의 역할을 해주셔서 오리지널 때는 정말 자기 몫에 한 200% 정도 활약을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확장팩의 마운틴 킹은요? 근데 그 마운틴킹이 가장 크게 위력 발휘한 게요. 예. 마운틴킹 자체는 그렇게 뭐 약해지고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언데드 원래 구울한테 이렇게 가장 위력이 발휘됐었는데 구울도 잘 안 쓸 뿐더러 또 옵시디언 스태츄라는 신 유닛이 나와가지고요. 예. 지속적으로 힐을 받기 때문에 좀 그다지 효용성이 없어요. 예, 나오기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언데드에 새로 추가된 유닛 중에 옵시디언 스태츄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예, 나와보면은 나왔을 때 그때 보고 이상훈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휴먼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 화면만 보면 오리지널 같아요. 풋맨 중심의 워터 엘리멘탈 활용한 사냥 그리고 마운틴과 아크메이지. 하지만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풋맨으로 지속되는 체제 시간이 깁니다. 그건 역시 뭐 목재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태클을 빨리 못 올리고 아케인 체제, 매지컬 체제로 넘어간 타이밍이 그만큼 느렸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생각보다는 사냥등이 그렇게 빨라지지를 않았어요. 오리지널에 비해서. 예, 그리고 잠시 화면이 지나쳤는데 지금 언데드가 사냥하면서 블라이트가 동시에 깔린 모습이 나오면 저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훈 선수? 언데드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인데요. 네. 언데드가 멀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블라이트를 깔고 하면 타워를 지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좀 멀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블라이트를 깔아주는 아이템이 언데드의 상점이 아까 잠깐 언데드 본진 찍을 때 나왔었는데 지금 보이신 저 상점은 아케인 볼트라는 휴먼의 상점이고요. 언데드 진영에는 툼 오브 렐렉스라는 상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제는 종족마다 고유의 상점을 자기 본진에 지어놓고 뭐 필요한 아이템 같은 걸 구비할 수가 있는데 언데드 상점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라이트를 미리 깔아주는 그런 아이템이 판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인데 원래라면은 디펜드 풋맨이 크리티핀드에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방금 봤던 것처럼 임페일이라던가 그런 무서운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언데드에 휴먼도 그냥 무작정 지금 풋맨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무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확장팩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초반 상황이고 양 선수 다 업킵을 유지한 상황인데 병력 숫자가 오리지널보다 많습니다. 바로 업킵이 늘어났어요. 이상원 선수 그 점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언데드가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해진 것 같은데 예. 거미를 쓸 경우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인구수가 40에서 업킵이 유지되기 때문에 많이 뽑힌 놈도 이번에 50으로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미가 숫자가 또 초반에 많이 확보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노업킵이 50까지고 예. 그리고 로우업킵이 80까지입니다. 최대 100까지 인구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타운 포탈을 쓸 때 왜 데스나이트가 매스 텔레포트를 쓰나 하는 걸 생각하셨겠지만 확장팩에서는 저런 식으로 매스 텔레포트 효과가 나면서요. 한 몇 초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타운 포탈을 읽고 있는 영웅은 무적이 되고요. 나머지 유닛들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타운 포탈의 활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또 용병 활용해 주시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타운 포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제는 선영웅만 타운 포탈을 들고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컨드 영웅과 그리고 세 번째 영웅은 타운 포탈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이는 모습이 네루비안 타워라는 예. 새로운 타워가 보이는데 저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언데드가 초반에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에서 데몬 헌터나 그러니까 키퍼 인팅글에 상당히 취약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 타워가 되게 싸고 초반에 지으면 초반 견제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초반에 별다른 테크 건물 필요 없이 건설이 예, 가능하죠. 그리고 네루비안 타워의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격하면 상대가 얼어요. 저렇게 느려져요. 그렇군요. 프로스트 노발 맞으면 치유 효과가 난다. 예. 만약에 영웅 혼자 단독 견제 들어왔을 때 저거 맞으면 도망가기 힘들겠어요. 예. 야, 언데드가 이것저것 좋아졌다는 면모가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휴먼 진영에 매지컬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게 임페일이거든요. 무려 10기 이상의 지금 풋맨이 임페일에 당했고, 그에 이은 지금 프로스트 노바를 맞으니까 풋맨들이 이러면 체력이 남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는 글쎄요. 남궁희 선수 약간은 풋맨이 일렬로 간 거는 무리였어요. 그죠? 크립트로드랑 싸울 때는 저런 대처법을 약간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풋맨 소모가 너무 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서리스 프리스트가 추가된 모습이 보이는데, 눈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소서리스와 프리스트가 옷 갈아입었습니다. 휴먼 얼라이언스가 블러드 메이지가 블러드 엘프가 휴먼 얼라이언스에 가담을 하면서 원래는 하이 엘프족인 프리스트와 소서리스도 블러드 엘프의 옷이 좋았는지 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약간 검은 톤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기본적인 성능은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핀드가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유닛처럼 땅에 들어있다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거는 뭐죠? 이상훈 선수? 이렇게 땅에 들어가면 교전 중에서도 딱 들어가면 피가 상당히 빨리 차서 컨트롤을 하면 풋맨을 상대가 가능해요. 막고 있는 크립트로도 숨고 크립트 핀드가 숨고 어로 하나의 존재로 지금 크립트 핀드가 상당히 유효했다 말씀을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처음 보는 공중이 시커먼 게 하나 날아다녔어요. 예. 저게 바로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디스트로이어라는 건데 흔히들 확장팩 초창기에는 블랙 스핑크스라는 이름인데 저 디스트로이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디스트로이는 그러니까 일단 디스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력도 상당히 세고 체력도 좋고 괜찮은 유닛 같습니다. 언데드의 디스트로이어가 있다면 지금 보이시죠? 저 밑에 창에 보이는데 스펠 브레이커라는 아주 멋있게 생긴 유닛이 새로 생겼습니다. 휴먼 진영이요. 스펠 브레이커는 또 뜨거운 감자였어요. 확장팩이 나오고 나서 이거는 왜 새로 나왔냐 하다가 또 패치되면서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패치를 거듭되고 있는데요. 스펠 브레이커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남궁희 선수가요. 스펠 브레이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직 이면에요. 스펠 스킬이라는 상대의 유용한 마법을 뺏을 수 있는 자기한테 해로운 마법이나 상대의 유용한 마법을 뺏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캐슬 가서 업그레이드 하면요, 수환물을 뺏을 수 있는 컨트롤 매직 배울 수 있어요. 수화물까지 뺏는다. 물론 언데드는 크립트로드의 그 스킬 캐리언 비틀인가요? 딱정벌레 같은 소환물이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언데드 상대로는 그 스킬은 별로 유용하지가 않겠네요. 휴먼 대 휴먼전에서 워터레멘탈 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만화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화가 부족하면요, 그 체력에 따라 그 만화가 들거든요. 수환물의 체력에 따라요. 그래서 체력 빵빵한 그 수환물은 못 뺏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기 번쩍번쩍하는 동상 같은 게 보이죠? 바로 저게 옵시디언 스태츄인데요. 옵시디언 스태츄, 방금 남궁인영 선수가 상당히 무서워하는 존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옵시디언 스태츄가 왜 좋습니까? 일단 범위 마법이 있고요. 피를 채워주고 마나를 채워주는 마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나를 채워주는 게 브릴리언스 3렙 찍어먹은 것보다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도 채워주고 체력도 채워준다. 예. 물론 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오토캐스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나씩 따로 지정해서 다 입고 다니면 그러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프리스트의 힐이 범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량은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아 그리고 지금 전투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디스트로이어의 공격이 아크메이지한테 계속 1.4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은 데미지 타입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게 매직 데미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데미지 타입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매직 데미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매직 데미지 일단 기본적으로 매직 입은 유닛 같은 공격이 안 되고요. 예. 헤비 유닛 할 때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혀요. 어버모이 같은. 그렇죠. 그리고 아머 타입에 관한 많은 변경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전 중에 상황이 급박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요. 아 지금 교전 상황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지컬 체제가 매지컬 다운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슬로우를 걸어도 그리고 이너파이어가 나와도 바로바로 화면상에 사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게 바로 디스트로이어의 존재에서 나온 차이거든요. 예. 예, 디바워 매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디바워 매직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디바워 매직은 그러니까 디스트로이가 원래 만화가 없어요. 예. 만화가 없는데 디바워 매직을 쓰면 그러니까 슬로우가 만약에 5마리가 걸리면 그 5마리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면 한 마리당 체력 25, 만화 50을 뺏어와요. 각 지가 먹어요, 자기가. 그렇군요. 예. 디스펠하면서 체력 회복까지 한다. 역시 디스트로이어가 왜 좋다 하는지 알겠는데. 아 그리고 곤얄이에요. 이거는 오리지널에서 휴먼전에 곤얄도 2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일인데 예, 확장팩에서의 프로스트 웜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먼 본진에 방금 봤을 때 워크샵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예, 처음 보는 무슨 불꽃놀이 같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업그레이드죠? 그 스팀 탱크가요. 예. 그 공중 공격 업그레이드를 하면요. 예. 한 번에 공중진한테 최대 10발까지 쏘거든요. 스팀 탱크 하면서 확장팩에 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스팀 탱크가 업그레이드하면 변신하지 않습니까? 예, 이름도 워 엔진으로 예. 바뀌면서 물론 기존의 공성 유닛도 가지면서 대공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만간 업그레이드된 스팀 탱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휴먼의 조합이 재밌습니다. 휴먼 체제로 가다가 이제는 스펠 브레이커와 소서 프리 그리고 라이플맨이에요. 이거는 디스트로이어에 대항한 조합 같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언데드에 그래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닛은 핀드인데 그만큼 디스트로이어를 잡아내지 못하면 휴먼이 이길 수 없다. 이런 웅변을 하고 있던 그런 체제예요. 아, 근데 지금 디스트로이어 정말 유용하게 보이네요. 일단 뭐 이동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공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보면요. 그리고 체력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체력이 어느 정도 되죠, 저게? 체력이 900인데요. 예. 근데 아머 타입이 라이트라서 예. 그러니까 되게 잘 죽어요, 근데. 1.4 당하면 순식간에 죽어요. 아머 타입 라이트에 대해서 또 오리지널 유저분들이 의아하실 텐데 확장팩에서는 아머 타입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경기 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휴먼은 정말 오리지널 그대로의 3영웅이에요. 예. 이렇게 이거 보면은 뭐 수채말로 블러드 메이지는 새로 나왔는데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화력 위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예. 그냥 오리지널 3영웅이 안정적이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워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스팀 탱크 위에 커다란 로켓 하나 달아놓은 모습인데요. 예, 워 엔진이 또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하고, 아, 그리고 드디어 정말 오리지널에서도 보기 힘든 유닛이 나오네요. 프로스트 웜이 준비되는 모습인데 저것도 다 업킵의 여유가 생겼기에 또 부담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언데드가 90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또 10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조합이 다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오리지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 이건 무슨 컴퓨터 대 컴퓨터 하는 것 같은 그런 조합인데 이게 바로 확장팩의 주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예, 그리고 교전 중에 블라이트 깔아주는 모습 저게 또 새로운 언데드 전투법인데요. 블라이트 위에서 그리고 옵시디언 스태츄의 회복력 받으면 언데드가 정말 언데드 하겠네요. 안 죽어요. 지금 휴먼의 유닛이 줄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아, 그리고 지금 워엔진 저 위쪽에 살짝 보이는데 팀탱크에서 로켓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이 공중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저 데미지는 어떻습니까? 강민 선수 저 오렌지의 데미지라고.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5 정도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한번 할 때마다 1씩 늘어나는 것 뿐이고요. 근데 공중 유닛이 많으면 효과를 톡톡히 보죠. 스플래시가 먹습니까? 저 공격. 스플래시가 아니라요. 예. 두당 한 발씩 나가거든요. 최대 10발까지요. 공중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공중 유닛이 아니라 소수 공중 유닛에 좀 센 공중 유닛인데 오엔진이 그렇게 큰 활약은 못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전히 스팀 탱크 단단합니다. 건물 타입 아머 안 터지네요. 매직 데미지는 나중에 또 데미지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건물 타입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꽤나 디스트로이어의 공격이 그래도 스팀 탱크한테 잘 먹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매직 타입은 건물에 어느 정도 유용한가요? 건물에는 이렇게 유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데드가 또 확장하는 모습인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는 워크래프트 3 확장팩에서 거의 스타크래프트 됐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확장의 존재가 상당히 확장의 유무가 중요해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확장 타이밍이나 그리고 확장의 뭐 방법이라던가 오리지널보다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리지널 언데드는 멀티를 하기도 힘든데 지키기도 상당히 힘들었었잖아요. 블라이트가 나중에 깔리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템 하나 때문에 멀티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휴먼은 저 스팀 탱크의 업그레이드판 워 엔진 빼고는 유닛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스팀 탱크는 여전히 스팀 탱크입니다. 공중 유닛 외에는 워 엔진 된다고 해도 기상 공격할 수가 없고요. 지금 언데드가 또 이 조합이 좋은 점이 디스트로이어는 핀드의 업그레이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정말 굴 계열이나 그런 유닛은 휴먼은 사장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핀드에서 지지 나왔고요. 정말 오리지널만 보신 분들은 참 재밌고 신기한 장면, 게임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경기는 끝났지만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달라지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 경기 끝나버렸어요. 참 저도 두 분도 하실 말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승리를 한 언데드가 또 많은 달라진 점이 보였기를 언데드에 대한 좀 많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체제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데 아까 경기 시작할 즈음에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구울 체제를 고수하는 언데드 유저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상훈 선수처럼 핀드 체제와 디스트로이어 체제로 대항하는 언데드가 있다 하셨는데 구울 체제로 가다가는 디스트로이 체제로 가기 업그레이드 상이라든가 많은 체제 변환에 문제점이 있겠어요. 그러면 구울 체제는 또 다른 중후반 운영이 예상이 되는데 구울로 가면은 중후반에는 뭘 써야 됩니까? 그냥 오리지널 비슷하게 일단 그래서 썬더크랩이 약해졌거든요. 휴먼 상대로 할 때. 그리고 구울 체력이 340으로 오르고요. 그래서 정말 눈꽃만큼 올랐네요. 그래서 구울이 좀 더 괜찮긴 해요. 근데 어버메가 나중에 추가돼요, 많이. 구울 체제로 가면. 어버미는 어떤 점이 좋아졌길래 그렇게까지 외면당하다가 다시 등장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휴먼도 조합이 되게 다양해져갖고 구울만으로는요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진짜 후반 가면. 근데 일단 언데드 어버메가 안 쓰였던 이유가 그 슬랫하우스가 너무 비싸갖고 안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슬랫하우스가 14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하나만 먹으면 막 두세 개 돌릴 수 있어요. 슬랫하우스. 두세 개까지요. 그리고 또 뭐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어버미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일단 언데드의 대략적인 체제를 알아봤고 그 다음은 휴먼 차례가 되겠는데 지금 보여주신 체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풋맨 다수로 사냥하다가 매지컬 갖춰지면서 상대 체제 보고 뭐 라이플맨이라던가 그런 체제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휴먼은 어떻습니까? 확장팩에서의 체제랄까 뭐 정석적인 운영법이 있다면요. 휴먼은 일단 오리지널랑 비슷하게요. 사냥 위주로 초반에 이렇게 나가다 견제 잘 막아주고 그리고 뭐 테크 올리고 매지컬 체제 갖춰줘서 영웅 레벨의 우세를 활용한 한타 싸움을 승리로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제가 오리지널의 수많은 경기를 해설하면서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장팩에서도 휴먼 자체는 뭐 아직까지 전략 개발이 덜 됐거나 혹은 뭐 오리지널 체제가 그대로 먹힌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근데 스펠 브레이커 활용도가요. 특히나 휴먼 대 휴먼전 같은 데서는 범위 마법이 너무 세다 보니까요. 거의
거의 스펠 브레이커에 의존해서 경기를 해요. 그렇군요. 휴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리지널에서 휴먼 대 휴먼전 하면은 다른 유닛은 영웅들의 스킬에 다 죽어나오고 결국엔 뭐 영웅만 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스펠 브레이커는 이뮨이란 말이에요. 예. 이번에 확장팩에서 이뮨 유닛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리지널 때는 드라이어드만 뭐 마법 이뮨의 특혜를 받았었고요. 언데드도 이뮨 유닛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예, 디스트로이어가 매직입니다. 방금 보신 정말 큰 나라인 디스트로이어가 매직 이뮨이라면 그거 정말 팔방미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스트로이어 얘기를 여기서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디스트로이어 뭐 어떤 유닛이고 어떻게 쓴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다 라는 거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언데드가 오리지널에서 제일 약점이라 생각한다면 예. 정말 디스펠 유닛이 없었다는 게 제일 약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 유닛이 추가됐으니까 휴먼전에서도 소서리스 나와도 뭐 그냥 상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너파이어도 그냥 다 흡수해버리면 되고. 흡수예요. 그러니까 네. 디스펠은 매직 스펠을 제거하는 거고 압소브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압소브 매직이 아니고 디바워 매직입니다. 그 매직을 빨아버린다는 얘기인데 흡수하면서 디스트로의 체력과 만화가 찬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정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직접 확장팩의 언데드를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을 못하실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디스트로이어 얘기가 나오다가 경기 중에 매직 데미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확장팩에는 두 가지의 공격 타입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의 아머 타입이 추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성훈 선수가 한번 시원스럽게 해설 한번 해주시죠. 추가된 타입과 또 추가된 아머 타입. 일단 그러니까 매지컬 유닛들은 다 공격 타입의 매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나머라는 방어 타입이 생겼거든요. 아머가 없다는. 예. 어나머는 다 100% 데미지 있고 피어싱인가 150% 있는. 어나머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생각하시기에 일상적으로 뭐 사람이 두르는 갑옷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시기에 소서리스나 그리고 드라이어드 같은 건 갑옷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나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막아주는 갑옷이 없으니까 피어싱 즉 뭐 던지는 창공격 같은데 데미지를 200%나 있습니다. 즉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오리지널 때는 드라이어드나 소서 같은 라이트 아머 계열의 유닛은 오히려 피어싱에 약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반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매지컬은 피어싱으로 잡는다 이런 등식이 많이 성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상훈 선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매직 타입 데미지가 또 하나 늘은 것 중에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지만 영웅이 히어로 타입의 데미지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리지널 때는 영웅이 노멀 데미지를 가져가지고 라이트 아머 계열의 유닛들을 잘 잡아내던 게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블레이드 마스터나 데모 헌터가 뭐 드라이어드나 그리고 트롤 헤드 헌터 이런 걸 잘 잡아내던 게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그 방금 경기 중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격 타입과 아머 타입에 대한 상성도 바뀌었지만 아머 타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머 타입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남궁인영 씨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리지널 확장팩의 아머 타입 명칭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오리지널 헤비 아머가요. 예. 지금은 라이트 아머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때는 피어싱에 150% 데미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200%를 받아요. 아주 극단적인 데미지로 바뀌었군요. 예. 그리고 미디엄 아머가 오리지널 때 라이트 아머고요. 예. 오리지널 때 미디엄 아머가 지금 헤비 아머예요. 그리고 어나머가 하나 생겼다. 네. 정말 지금 남궁영 씨 말씀만 들으면 알듯하다가도 모르겠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밀리 유닛들 그러니까 언데드로 치면 구울과 그리고 이제는 어보미네이션까지 다른 종류 치면 나이트 그리고 타우렌 드루이드 오브 클로까지 전부 다 같은 아머 타입을 가지는데요. 그게 헤비 아머로 예전 오리지널 때 미디엄 아머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매지컬 유닛이라던가 이런 연약해 보이는 유닛들이 어나머가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공중 유닛들도 공중 유닛들이 라이트 아머가 됐습니다. 바로 피어싱에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오리지널 때와 다르게 공중 유닛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게 이제는 피어싱 어택을 하는 그런 유닛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머 타입의 상성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확장팩을 들어가시면 그 점이 가장 먼저 헷갈리고 공부해야 될 점이 아닐까 싶네요. 두 분 선수의 아머 타입과 그리고 공격 타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 확장팩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갖춰진 셈이 됐고요.
그럼 또 다시 종족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웅 얘기예요. 영웅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 같은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휴먼의 블러드 메이지는 보지 못했지만 언데드의 크립트로드가 임페일 스킬로 상당히 좋은 활약해주는 모습 보였고, 블러드 메이지 얘기 좀 약간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뭐 경기 중에 장난 삼아서 왕따 영웅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블러드 메이지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 유용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블러드 메이지는 일단 플레임 스트라이크라고요. 범위 마법이거든요. 블리자드가 불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까 싶은데요. 예, 시전 할 때 약간은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요. 일단 3초 안에 모든 데미지를 다 입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피한다 해도 뭐 중후반 이후에 유닛이 많아져가지고 유닛끼리 막 걸리고 할 때는 그냥 난전 중에 사용해버리면 알게 모르게 당해버리겠어요. 특히나 뭐 팀플전 같은 거 할 때는 뭐 속수무책으로 다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스펠 브레이커는 받고 또 하나 추가된 유닛이 있어요. 휴머네요. 드래곤 호크라고요. 예. 그게 베타 초창기 때는요 아케인 생텀에서 나와가지고요 상대 견제용으로도 좋았고 아주 아케인 생텀에서 공중 예. 유닛이 나온다. 예. 아주 유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패치돼가지고 그리폰 에이버리에서 나오거든요. 상당히 테크가 늦어졌네요. 예. 예. 그리고요.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쓰기가 좀 뭐해요. 공중 유닛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공중 유닛은 거의 대부분이 뭐 가고일을 제외하고는 라이트 아머가 됐는데 공중 유닛은 대부분 다 매직 데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매직 데미지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헤비 아머 즉 오리지널의 미디움 아머를 가진 지상 밀리 유닛한테 상당히 강한 데미지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그리폰 에비어리에서 드래곤 호크가 나온다면 만약 그 테크까지만 가게 된다면 상대가 지상 병력을 보여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겠어요. 어떻습니까? 드래곤 호크는요 예. 두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예. 상대 공중 유닛을 이렇게 묶어서 초당 10 데미지를 주는 기술하고요. 인탱글 같은 기술이네요. 예. 오리지널이.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상대 가드 타워를 무력화시키는 스킬이 있거든요. 뭐 스타크래프트의 커세어가 쓴 디스트럽션 웹 같은 그런 스킬 예. 말씀하시는군요. 예. 아주 견제용 공중유닛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드래곤 호크 활용법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데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방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의식을 해서 확장팩의 언데드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 같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셨는데 크립트로드 강한 거는 알겠어요. 뭐 일단은 정말 그 큰 덩치만큼이나 뭐 정말 매칭 역할 잘해주고 아머도 그 소니 실드라는 스킬을 활용하면 또 아머도 많이 올라가는 데다 기본적으로 스트렝스가 높아서 체력도 높아요. 그리고 임페일 같은 유용한 스킬도 있는데 또 크립트로드의 궁극 스킬이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 들었거든요. 예. 그 궁극 스킬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죠. 그 이름은 로커스트 섬이고요. 그러니까 예. 메뚜기들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메뚜기가요? 네. 예. 근데 그게 좋은 게 캔슬이 안 돼요. 제어도 안 되고 스톤볼트마저도 안 되고.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예. 데미지를 준다면 뭐 흔히 이제 머리 연상되는 건 프로토스의 캐리어예요. 예. 프로토스의 캐리어고 근데 그 멈춰지질 않는다. 예. 그리고 그리고 그 이동 중에도 스킬이 시전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이동 중에도 쓸 수 있어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 메뚜기들이.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데미지를 주면 예. 주고 이렇게 크립트로드에 돌아오면 피가 차요. 크립트로드가 다시. 크립트로드의 체력이 회복이 된다. 예. 그럼 꼭 뭐 뱀파이어 같은 그런 예. 거네요. 데미지를 주면 체력 회복한다는 말씀인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지금 확장팩 베타를 구하셔서 접속하신 다음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유용한 걸 저도 몇 번 써봐서 감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팩에는 많은 영혼과 그리고 또 많은 궁극 스킬이 추가가 돼서 더 재미있게 재밌는 게임 전개가 되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언데드에 추가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뭐 옵시디언 스태츄라던가 그리고 뭐 디스트로이어 같은 건 경기 중에 워낙에 훌륭한 활용법을 보여주셔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쎄요 유닛 말고 또 테크상에 또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점 같은 건데
남궁희 선수 아케인 볼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뭘 팔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아케인 볼트는 일단 처음에 타운홀 상태에서는요 전체 유닛에게 힐을 해주는 전체 유닛에게 힐을 해주는 뭐 스크롤 계열의 아이템을 팔고 천천히 있다. 공격받으면 풀리긴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리주베이션의 범위형이다. 예. 근데 공격받으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리주베이션보다는 물론 피가 좀 덜 차요. 예. 그런 게 있겠고 또 후반 가면 어떤 걸 팔죠? 콜업 한번 끝난 상태에서는 예. 이제 마나 포션하고 힐링 포션. 아, 홀업이 끝나야지 그런 포션을 예. 판다. 예. 그래요. 언데드는 또 특색 있지 않습니까? 파는 게요? 예. 언데드 같은 경우는 일단 멀티 할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블라이트 까는 아이템 팔고요. 그리고 예. 세크리파이스 스컬인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해골 그 완드가 있어요. 완드같이 생긴 게 있는데 시체에서 해골 2마리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예. 그 초반에 견제 갈 때나 견제 막을 때 상당히 유용한. 방금 전 경기에서 안 나왔지만 초반에 크리트 핀드 수가 적을 때 그럴 타이밍에 사용해주면 사냥하기 예,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크로맨서의 레이즈 데드를 아이템으로 쓸 수 있다. 예. 5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야 정말 히어로 아레나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기는 참 처음이네요. 정말 확장팩의 세계가 심오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한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상당히 아쉽고 시청자들도 아쉽겠습니다. 근데 또 히어로 아레나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예. 또 언제 기회가 되면은 또 확장팩의 언데드와 휴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인영 선수부터 확장팩의 휴먼에 대해서 확장팩의 휴먼은 어떻다. 뭐 오리지널에서는 어떤 이런 강했는데 확장팩의 휴먼은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라는 걸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잘 정리하도록 하죠. 확장팩의 휴먼은요 일단 확장팩 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인 교전을 자꾸 유도한 쪽으로 패치가 거듭돼서요 초반 견제만 어느 정도 피해 덜 입고 잘 막아주신다면 중후반은 충분히 해볼 만한 종족 같아요. 중후반을 도모하자. 어떻게든 버티고 인내의 종족이 되자. 이런 말씀 같고요. 언데드도 질 수 없죠. 이제 언데드는 구울만 쓰는 시대는 끝났고요. 예. 아, 언데드도 이제 조합이 많이 생겨갖고 이제 오리지널에서 그렇게처럼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장팩에서. 뭐 오리지널의 언데드 유저분들 빨리 확장팩으로 넘어오시죠 하는 그런 표정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확장팩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안 그래도 재밌는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이 정말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밤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태가 예견될 정도로 정말 재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빨리 집에 가서 또 확장팩을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히어로 아레나 지금까지 모셔왔던 많은 영웅들과는 조금 색다른 그리고 조금 새로운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확장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히어로 아레나의 확장팩 시리즈는 당분간 한 1, 2주 정도는 더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종족의 또 다른 영웅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확장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어로 아레나 MBC 워크래프트.com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충분히 많은 의견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같이 확장팩 같은 특별한 방송 내용에 대한 방송 감상 평이라던가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거 적어주시면 저희 항상 참고하고 있습니다. MBC 게임 워크래프트 방송은 항상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그럼 오늘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확장팩 영웅을 모시고 찾아뵐 건 약속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